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대구시장은 물론이고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까지 참전을 했습니다. 저희 같이 이 나이 드는 남자들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뭐 대단히 매력 있고 제가 너무 좋아서 모이신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계기가 본인이 거기 가입해서 글을 남기는 경우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셨잖아요. 뭐 무슨 마을 잘명이네 마을. 저한테도 최근에 그런 권유를 뭐 정치 시작하면서 비대위원장 할 때 그런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건 안 하려고 합니다. 가게의원과 부탁했는 거를 그걸 까발린다. 그 얘기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당원들이 그 말이 되는 소리냐. 당을 망하게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임영웅 보듯이 하는 임영웅. 탤런트 누구 보듯이 옷 잘 입네. 안경 좋네. 뭐 이래가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당원 교육이 안 됐습니다. 일반인이랑 경험에 모르다는 똑같다. 당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바 한동훈 때리기 총공세. 아니 어떻게 그걸 청탁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 한 발 더 나가서 구장투장님. 네. 이철우 지사는 한동훈 후보를 당원들이 임영웅 보듯 한다. 당원들을 철저히 교육해야 된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파장이 있을 만한 발언인 것 같아요. 경북도지사의 말이. 네. 이철우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말씀 나눌 때는 되게 합리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지자들, 특히 이 강성 지지자들 앞에서 굉장히 좀 강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달라진 것은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과 정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부족하고 앞뒤 전후 좌후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계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검색하고 얼마든지 필요한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식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빨린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라고. 그런데 주인들을 누가 교육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철우 지사님의 저 말실수는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 바로잡혀질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더더군다나 일반인과 당원이 다르다라는 구분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국민 가운데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 가운데 뜻이 있는 분들이 당원으로 가입을 한 분들, 당비를 내는 분들, 이분들이 당원일 뿐입니다. 예. 당원과 일반인을 구분하는 것도 크게 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아침인가요? 김근식 그 당협위원장은 김근식 교수는 뭐 우리 당 살려면 한 4분의 1, 5명 중에 1명 꼴인 강성당은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한동훈 팬덤에 대해서 이게 당원들이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입니까? 저 이현종인 이 이철우 지사 말을 한번 푼다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가 임영웅 씨 팬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큰일 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 국민의힘이 임영웅이 된 적이 있었나요? 임영웅처럼 이렇게 인기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그래놓고 이제 임영웅처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원 격차가 굉장히 납니다. 민주당만 하더라도 지금 당원이 250만 명이 넘어갑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이 85만 명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현격히 당세가 떨어지죠.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 누가 임영웅처럼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어떤 인기를 표명하고 또 박수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달아가면 여러 가지 또 동원 여러 가지 또 저 이 행사가 있으면 찾아가고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언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이철우 지사 어디 가시면 임영웅처럼 인기가 있나요? 자, 정치라는 건요 결국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사는 게 결국 정치고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동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없던 것 자체는 결국은 본인들의 민심과 뭐 당심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괴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인기를 얻지 못한 거거든요. 예. 즉 자신들의 어떤 강성 당원들만 어떤 이것만 입장만 보고 계속 국민 전체에 대한 생각들, 특히 중도층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영웅처럼 돼야 되죠. 임영웅처럼 임영웅 팬클럽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많이 누립니다. 봉사도 하고 또 본인들의 자발적으로 뭐 모금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거기에 10분의 1만 하면 됩니다. 그래놓고 뭐 임영웅처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이철우 지사 임영웅 씨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후보 때리기가 이제 막판 되니까 더 이제 강도가 세져서
한 지자체장은 한동훈 후보의 팬덤까지 뭐 공격한 셈으로 비출 수 있는 말을 한 거잖아요. 오늘 아침 친한계 장동혁 의원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졌죠. 장 의원이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습니다. 어떤 음모와 네. 마타도어와 개인의 인신 공격을 여지까지 해왔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내부 총질이나 아니면 뭐 제살 깎아먹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제 계속된 공격에 대해서 막는 과정에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한 그 말은 그것이 바로 그거 하나만이 내부 총질이고 그 법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당시 의원님들의 그런 노력과 그런 부분까지 뭐 폄훼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소 취소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소 취소의 문제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야당 의원들도 기소가 돼 있는데 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소를 야당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공소 취소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공소 취소를 특정인만 한다거나 특정 당만 한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또 저는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영주 대변인, 네. 한동훈 후보 쪽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뭐 한 후보가 생각할 때 밑도 끝도 없는 의혹 제기를 그렇게 인신공격을 해놓고 한동훈 후보가 물론 사과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한 거죠. 폭로하면 이게 내부 총질이냐. 뭐 분별력 없다, 동지의식 없다. 뭐 이 반론까지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번 국민의 전당대 4명을 보면 지금 이게 세 분은 한동훈 후보를 제한 세 분은 대학 그러니까 학교 선배기도 하고 정치권 선배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는 그들이 봤을 때는 한참 후배예요. 예. 예전에 원희룡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학교로도 10년 선배고 정치권도 25년 선배인데 본인이 좀 봐주려고 했었는데 뭐 이래저래 뭐 쫑알쫑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인식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감히 후배가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선배한테 대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라는 좀 그런 인식이 기반이 아니었을까. 따지고 보면 원희룡 후보부터 나경원 후보, 뭐 윤상훈 후보도 같이 넣어야겠지만 예. 이 세 분이서 지금 한동훈 후보 시작부터 물론 이제 대세론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고는 치지만 예. 처음에 배신자론, 그다음에 총선 책임론, 나중에 심지어는 색깔론까지 던졌잖아요. 예. 그리고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끊임없는 공격을 던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사과한 거는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은 없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참다 못한 한동훈 후보가 툭 던진 말, 물론 이제 파장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해서는 안 된 말이다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그쪽에 있는 장동혁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뭐 내로남불 내부 총질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저는 봐서는 한동훈 후보가 저는 이게 어느 의도된 경고성 멘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 나 알고 있는 거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두 공개하면 위험하다는 말을 살짝 맛배기로 보여준 것이다. 이 정도도 지금 흔들리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걸 공개하면 다 위험하니까 이제 그만해라. 라고 저는 경고성 발언도 좀 의미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자에 일부 조선일보 보던 거에 친한계가 문자 일십한 건 이 문자가 다는 아니다는 취지의 얘기를 보도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나경원 후보가 그 공격을 하니까 뭐 사과를 했지만 폭로를 한 것들이 네. 내가 알고 있는 당신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일종의 경고 차원이다. 살짝 맛배기만 이건 보여준 상상력의 영역이니까 한번 제가 해석을 달아봤고요. 네. 근데 잠시만요. 지금 이 이른바 그 공소 취소 청탁 폭로의 국면은 나경원 대 한동훈 구도고 조금 전에 원희룡 후보가 SNS에 이 사람과 만난 사진을 올렸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틀 전 밤에 있었던 채널A 토론에서 당시 주도권 토론에서 윤상현 후보가 물었어요. 각 후보들에게.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본인들 어쨌든 구설로 경선 아니죠. 정확히는 이제 그 출사표 못 던지게 했던, 출마 못하게 했던, 탈당했던 도태우 장해찬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한동훈 후보만 빼고 나머지 세 후보는 모두 다 복당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와 도태우 변호사를. 이현정 의원님, 네. 도태우 변호사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 막판 레이스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은요, 뭐 도태우 변호사의 어떤 의지와 뭐 주장, 뭐 이거의 어떤 그 여부를 떠나서 어쨌거나 도태우 변호사와 그다음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의 어떤 이 공천 탈락의 공천 교체죠. 교체에 어떤 불복해서 끝까지 사실은 출마해서 무소속으로 완주를 했지 않습니까? 자, 따지고 보면 당에 해를 입힌 사람들이에요. 예. 해당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너 나중에 선거 전에 사퇴를 하고 뭐 당의 지시에 따른다 뭐 등등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후보들이 사실은 후보 출마를 포기하고 마지막에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공천 탈락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뭐 입당시켜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는 결국은 당에 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명백히 두 사람은요, 당에 해를 입힌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당이 그렇지만 저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끝까지 완주해서 당에 해를 입힌 사람을 선거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다시 복당시킨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공천을 했을 때 불복해서 나가는 사람들 다 그냥 불러들일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당헌 당규에 1년 이전에는 이 복당을 못 시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당에 공천할 때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다 불복해서 무소속 나가면 한 2개월 뒤에 다시 복당할 수 시켜주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도 복당시켜줬는데 왜 나는 안 시켜주냐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 원희룡 후보가 대표가 되면 그런 사람 주장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어쨌든 그 원희룡 후보 SNS를 보면 우리 당이 뿌리는 자랑스러운 대구 경북의 동지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도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본인이 아마 보수 우파를 좀 결집해서 이번 당대표를 나가겠다는 취지를 뭐 아마 이제 이것 또한 한동훈 후보, 반한동훈 구도를 결집하는 효과를 원희룡 후보는 노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안을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하나로 모아보려는 거예요. 예. 도태우 변호사 지금 이제 전 후보죠. 본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한동훈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약속을 했어요. 나가서 출마하면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이렇게 지켜야 돼요.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받아줘서도 안 되고요. 그런 상황인 사람을 만나러 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좀 부정적으로 보여요. 원희룡 후보가 저런 것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볼 때 포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TK 정서까지도 끌어오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도태우 이제 변호사를 그렇게 만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참전시켜가지고 TK 지역의 전체 정서가 반환으로 돌아설 거다? 그렇게 보는 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반전을 시켜보는 태도. 그야말로 이런 표현 써볼게요. 영끌이라고 표현해볼까요? 예를 들면 TK 있는 그 마지막 남은 모든 것에 끌어들여가지고 반전을 시도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저런 방식으로 반전을 시도하는 것은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질문드릴 두 분, 최진봉 교수와 이현정 의원은 다 저 자체가 원희룡 후보를 많이 비판하셨기 때문에 원 후보 입장에 서면 도태우 변호사나 장해찬 전 최고, 장해찬 전 최고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도태우 변호사는 그동안 총선 나가기 전에 그만큼 보수를 위해 싸웠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내팽개칠 수는 없다. 복당시켜서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도 읽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부연 설명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후보의 본인 폭로에 대한 사과 이후에 여전히 지금 신윤들 혹은 몇몇 국민의힘 사람들이 한동훈 때리기에 총공세를 펴붓고 있습니다. 이 주제 만나봤습니다.